자, 봅시다. 2024년 34번째 주죠. 34번째 주의 영상. 오늘은 8월 24일 토요일이고, 날씨는 안개가 좀 많이 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일단 카툰을 좀 보면 25bp냐, 50bp냐, 인플레이션이냐, 리세션이냐, 뭐 이런 고민을 좀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25bp를 하지 않을까요? 자, 골드 가격이 빠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리 인하가 되고 달러의 어떤 가치가 떨어지면 반대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게 골드, 비트코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하죠. 이번 주를 좀 봅시다. 이번 주를 좀 보면 일단 우리 장은 뭐 초반엔 좀 낮게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조금은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요일 장에 기관이 코스피를 좀 샀고 외국인이 코스닥을 좀 산 것 같네요. 미국장도 역시 이제 중간에 파월의 연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잭슨홀 연설이 있었죠. 그래서 좀 상승했다가 다시 또 뭐 차익 매물이었겠죠. 뭐 하락하고 다시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비트코인도 역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이제 파월 잭슨홀 연설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코스피 주봉을 보면 코스피 주봉은 50선을 찍고 이제 상승하는 무드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 20선을 넘지를 못해서 뭐 확실하게 상승세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만 이 정도 수준 늘 말하지만 횡보 수준을 가지 않을까 하는 그래프 모양이죠. 일단 뭐 1, 2, 3, 3선을 끝냈기 때문에 조정장이 조금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죠. 코스닥은 여전히 조금은 불안한 모습, 상승한다 이런 모습보다는 아직 하락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주일치 우리 장을 좀 보면 삼성전자가 좀 많이 빠졌군요. 하이닉스도 7%나 빠졌군요. LG에너지솔루션이 많이 올라왔네요. 그리고는 은행주들 뭐 KB, 신한, 하나, 뭐 삼성생명, 삼성화재, 우리금융지주, 은행주들이 좀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LG화학 좋았고 크래프톤 좋았고 한국절, 그렇죠. 한국전력이 갑자기 좋았어요. 코스닥은 에코프로나 이런 친구들은 좋지 않았네요. 셀트리온 제약도 안 좋았고 클래시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 좀 괜찮았고요. 화장품 좀 괜찮았습니다. ST팜, 알테오젠 이런 바이오줄도 굉장히 좋았다. GIP 엔터가 조금 올랐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상승했고 카페24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한 걸로 보입니다.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는데 흡수품만 조금 괜찮았네요. S&P 500 주봉 보겠습니다. S&P 500의 주봉을 보면 뭐 거의 다 고점 근처까지 다 올라온 모습이죠. 보조지표 띄워놓긴 했지만 거의 더 상승하나? 힘이 이 정도면 위로 방향을 잡았다라고 상승한다라고 보는 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나스닥도 비슷하죠. 아직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상승하려는 힘이 있다. 3번 연속, 3주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뭐 다음 주 엔비디아가 문제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실적 발표 후에가 좀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 상승하려는 힘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면 9월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늘 9월은 경험상 국내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는 늘 슬펐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오히려 리버스 인버스에 투자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이긴 한데 그건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 실적 나오면.
자, 맵을 좀 보면 일주일 동안 뭐 특별한 건 없었고 엔비디아가 그래도 힘을 많이 써 주었다. 뭐 전반적으로는 크게 눈에 띄는 건 보이지 않네요. 그래요. 여기 넘어갑시다. 요새 좀 힘이 없어요. 힘이 지치는 것 같아요. 날이 더워서 그런지. 금 현물을 보면 박스권을 돌파하고 상단을 뚫고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금 현물은 계속해서 좀 상승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지금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대체 자산이 좀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생각을 못했던 거 환율 문제죠. 이 영상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네, 시청자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고 한국 아이고 글로벌 마케팅. 다시 한번 찾아서 봐야 되나. 금에 관해서 또 다른 뭐 좋은 유튜버가 있다면 한 번쯤 봐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환율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고 조금 이따 보겠지만 거의 이제 1년 저점까지 얼마 남았는데 1300? 요 정도 수준까지는 내려오겠다 충분히 이렇게 보는 거죠. 환율이 내려오면 좋은데 수출주들에게는 조금 불리하겠구나. 그 종목들은 좀 문제 있겠구나. 특히나 자동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문제 있겠다. 인덱스도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죠. 지금 거의 100.565.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는 굉장히 많이 하락한 걸로 보입니다. 5년 그래프를 좀 찾아봤습니다. 5년 그래프를 좀 찾아봤는데 그렇다고 환율이 아직 뭐 딱 하락세냐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다.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인가? 요런 정도 1,300원대를 유지할 생각인가? 요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인덱스 역시 이제 바닥으로 떨어져 봐야 되겠지만 일단 전고점 지지라인에 걸쳐 있다. 봅시다. 이게 이제 더 빠진다면 이제 하락 추세가 확실히 왔다고 하겠지만 아직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좀 당분간 머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WTI는 뭐 지정학적인 이유 또는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볼 수 있는 지표이긴 한데 지금은 뭐 조금 하락을 했죠. 하지만 이제 캔들 모양 자체는 올라가고 싶다라는 캔들 모양이라서 다음 주에는 조금 상승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국채 금리를 좀 보면 다시 2년 채권이 다시 3%대 3.9까지 들어왔네요. 환율은 이런 수준.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이 되면 얘네가 이제 어디까지 떨어질지 좀 봐야지만 될 것 같긴 한데 예전처럼 뭐 1%대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3.5 수준에 맥시멈 내려가 봐야 그 정도가 아닐까 싶긴 한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단기차는 많이 좁혀졌죠. 0.09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표가 이번 주는 뭐 특별한 게 없고요. 다음 주에 이제 뭐 GDP라든지 PC 지표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공포 탐욕 지수는 어느덧 익스트림 피어에서 다시 뉴트럴 올라갔습니다. 제가 예전 차트에는 그런 걸 그려놨었는데 익스트림 피어가 되면 세배 레버리지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하게 되네요. 늘 위험한 투자이긴 하지만 위험해야 먹을 게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S&P 500의 125일선 기준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다. 다음에 신고가 대 신저가 비율도 신고가가 좀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고 뭐 볼륨 거래량도 좀 늘어나는 것 같고요. 풋콜 레이쇼에서 콜 옵션이 좀 더 증가하는 추세가 보이죠. 풋 옵션이 줄어든다는 뜻이니까 뭐 정크는 뭐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빅스 지수는 뭐 50일 이동평균선에 근처에 있고 아무래도 채권보다는 주식적으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네요.
자, 빅스입니다. 빅스는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도 뭐 아래쪽보다는 좀 안정적인 수준보다는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빅스는 괜찮습니다. V 코스피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긴 하나 아직 높다. V 코스피는 꽤 높은 위치입니다. 21.16이라는 건 그래서 변동성을 아직 내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경기 선행이라고 하는데 거의 후행으로 보이는 듯한 구리 선물 광산 지수입니다. 일단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구리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이죠. 구리에 관련된 주식들을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시장 지표를 좀 보면 일단은 추세 지표는 다 바뀌었어요. 다시 괜찮은 모습으로 시장이 바뀌어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아직 조금은 아직 안정권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이죠. 비공격형은 일단 QQQ를 몰빵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표현해주고 있고 주식 비중 한 60%, 그 다음에 듀얼 모멘텀은 스파이를 가리키고 있죠. 추세 모멘텀이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거의 다 바뀌었어요. 일주일치를 봐도 일주일 QQQ라든지 반도체 ETF만 일주일 동안 좀 하락을 했고요. 한 달을 좀 보면 우리 지수는 안 좋고요. 빅스만 좀 내려간 거니까 우리 지수만 안 좋은 겁니다. 이런 정도 보고요. 제거 인덱스를 좀 잠깐 보죠. 일단은 코스피는 저번 주에 비해서 조금 상승, 코스닥은 조금 하락, 이런 정도 1.5% 정도 하락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섯 종목의 죄송합니다. 다섯 종목의 평균을 보면 저번 주보다는 좀 늘었다. 제 자산은 거의 비슷한 정도. 계속 재채기가 선풍기를 켜놓고 하니까 그런가요? 어찌됐든 빅7 퀀트 이런 종목 이런 데는 좀 괜찮아졌네요. 기와 가구가 좀 많이 줄었죠.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에는 세금도 내야 되는데 기와 가구가 더 줄 텐데 좀 슬프고요. 영국말 ASA 괜찮고요. 금연물 국내 계좌는 살짝 줄었군요. 이런 정도 보겠습니다. 코스피 대비 제 주식이 조금 더 하락했다. 제 전체 금융 투자 계좌는 올해 지금 36% 정도 수익인데 저번 주보다는 많이 줄었죠. 슬프죠. 자, 젠포트 우리가 제가 신경 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젠포트 소형주에 대한 얘기인데 소형주 컨트롤을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더니 엉망이 돼서 젠포트를 다시 8월 9일인가? 그래요. 이걸 했었던 때가 8월 9일이니까 8월 9일 날 다시 전략을 만들고 다시 입혀놨죠. 그랬는데 8월 16일보다 수익률이 줄었네요. 줄었어요. 이렇게만 봐도 수익률이 준 게 보이죠. 전체 수익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지금 이번 주는 소형주한테 좋진 않았나 봐요. 왜냐하면 그 1년 무료로 이렇게 백테스팅하는 결과를 봐도 다 수치가 작게 나온 게 보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번 주는 썩 좋지는 않았구나, 이렇게 소형주한테는 썩 좋지는 않았구나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좀 괜찮았지만 소형주는 나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